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노베이스 영어 탈출하는 방법 세 번째, 듣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안 들리는 이유, 쌤이 생각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공부가 좀 약한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영어 단어를 아는 게 별로가 없다가 문제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추가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아는 단어인데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바로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book이라든지 love라든지 like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바로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바로 들을 수도 있는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contemplate 같은 단어는 그러니까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이제 think보다는 덜 생각나는 단어죠. 그러니까 contemplate도 생각하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인지가 되지만은 우리가 소리로 이렇게 순서대로 빨리 지나갈 때는 이제 캐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맞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듣기 내용은 그 다음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친숙하게 아는 단어가 많아져야지 우리가 한 번에 캐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볼 때 자막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자막이 없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이제 뭐 F로 시작하는 욕이라든지 아니면 I love you 같은 문장들처럼 우리가 바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은 바로 들을 수가 있다. 조금 더 친숙한 단어가 많아져야지 우리가 내용을 캐치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듣기는 각 유형별로 꼭 들어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기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과 관련된 단어 아니면 전치사 같은 거나 개수나 이런 표현들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그렇게 친숙한 단어들 만들어 두시면 우리가 듣기 문제를 좀 더 풀기 하시고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유형, 그런 단어들이 친숙하지가 못하면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어는 역시나 마찬가지 알고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한 소리와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친구들이 어렸을 때 단어 이제 영어 학원이라는 데서 단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단어를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긴 대로 이제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several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세베랄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모음의 음가 그대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발음할 때 A라고 해서 무조건 판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펜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이 발음과 영어 단어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아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완벽한 원어민의 발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요 단어와 요 소리가 일치되는 것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와 이 발음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발음에서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모음, 우리가 보통 A나 E나 이런 발음들을 보면은, 에, 이, 오, 우 같은 발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A도 상황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가지고 E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발음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단어의 발음은 요런 식이구나라고 매칭시켜주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발음 기호를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발음 기호가 원래 철자랑 비슷한 것도 많고 좀 희한한 발음 기호 몇 개만 암기하면 되지만은 그것조차 힘든 친구들은 요즘에는 우리 학원에서 쓰는 이제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고 있는데 그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플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클릭만 해도 바로 단어 발음이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단어와 발음의 관계를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게 발음과 관련된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따가 이제 설명할 쌤이 이제 듣기 공부 방식에서 강조할 부분이 이제 받아쓰기인데 처음에 학생들을 이제 받아쓰기를 시켜보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소리와 소리가 이제 붙었을 경우에 소리가 달라지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 부분을 핵심으로 잡아서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붙어서 달라지는 소리들을 인식을 못하게 되면은 놓치게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은 우리 수능 문제에서 할 일 고르기란 유형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할 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미래 시제 같은 걸 쓰게 되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ed 같은 게 붙어서 과거 시제로 말한 부분이라면 했던 거니까 앞으로 할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동사라든지 아니면 ed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치사와 전치사가 붙는다라든지 왜냐면 전치사가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모평 6월 달에도 나왔던 문제가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건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오는 건지가 전치사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조동사, 전치사 이런 부분들이 앞뒤의 단어들과 붙게 되면 소리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붙어서 달라지는 표현들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어휘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다? 이 단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두 번째, 이 단어의 발음 혹은 단어와 단어 간에 붙었을 때 소리가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놓치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듣기를 틀리게 되는 이제 듣기가 잘 안 들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단어 플러스 이제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어 순서로 생각을 해요. 그 언어, 자기가 익숙한 언어의 방향대로 순서대로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그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 문장의 순서대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사고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순서 자체가 영어 문장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의 순서랑 영어 문장의 순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 순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를 얘기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말하고 다른 애들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을 놓기 때문에 한국어 순서로 이제 듣게 돼버리게 되면 영어 문장을 좀 더 듣다가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되는데 그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 다음 문장의 일부를 놓치거나 문장이 길 경우에는 앞부분은 들리는데 이제 뒷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앞부분도 이제 놓치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사운드는 들리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듣기에서는 많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조금 더 영어 문장 순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예를 들 같으면은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숙하죠. 그러니까 I love you 같은 부분은 짧기도 하고 우리한테 친숙한 문장이니까 바로바로 이제 캐치가 돼요. 근데 어제 먹었던 케이크 참 맛있더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어제, yesterday, 그 다음에 케이크 이런 순서로 한국어 순서로 단어를 배열하게 되는데 실제 영어 순서는 어떻게 되더라? 케이크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먹었던을 두고 그 다음에 맛있었다를 두게 되는 거죠. 똑같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조금만 한국어 순서랑 차이를 보이게 되면은 학생들은 이제 쉽게 놓치게 되는 거죠. 언제나 놓치는 건 아니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는 거죠. 보통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력이 낮아도 한국어로 자기 욕하는 말을 놓칠 수 없는 것처럼 영어도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어 어순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영어 문장 순서대로 해석하는 습관을 지니기만 해도 영어 듣기가 잘 들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쌤이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듣기가 약한 친구였는데 듣기를 듣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해석 순서를 고치는 데만 집중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문장 순서로 해석하는 습관을 고쳤더니 듣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거죠.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많이 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가 어휘력과 관련된 부분, 발음. 두 번째가 어순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놓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제 듣기를 못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우리가 듣기를 잘 되게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아무리 이제 영어 공부가 중요하고 듣기가 중요해도 듣기로만 하루 종일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영어 공부의 대부분을 또 듣기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하면은 하루에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듣기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꾸준하게 해줘도 쌤이 실제로 이제 몇 년 동안 친구들을 시켜보면은 듣기를 틀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듣기는 오히려 어떤 친구들이 틀린다? 자기가 듣기를 안 틀리기 때문에 전혀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베이스에서 탈출해서 성적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다른 어려운 문제에 관심이 더 두게 되고 듣기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게 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꼭 듣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듣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유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유형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능 듣기는 다른 영어 시험의 듣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보는 탭스나 토익이나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택지까지도 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수능은 어떻게 되더라? 미리 1, 2, 3, 4, 5번에 선택지가 나옵니다. 얘들아. 자, 선택지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을 공통점을 잡아주면 글 전체가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1번에는 공항 나오고 2번에는 집 나오고 3번에는 세관 나오고 4번에는 또 비행기 나오고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아무래도 비행기를 주제로 한 얘기가 나오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해주면 우리가 들어야 될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죠. 왜냐면 비행기나 공항 얘기는 나올 건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거지, 특정 단어만 들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통해서 미리 선택지를 통해서 예측하신 다음에 들으면서 푼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난 다음 답을 정한다가 아니고요. 문제 푸는 원리 자체가 미리 문제지를 보고 예상을 함,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표현이 나와지면 그걸 들은 즉시 바로 답을 체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쌤이 권장하는 받아쓰기 연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 2초만 지나도 그 기억이 오염돼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바로 답 체크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잡았다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유형을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고 미리 예측한 다음 들으면서 답, 요런 식으로 풀이 방법을 가져가 주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듣기 능력이 그대로라고 해도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유행인데 두 사람의 관계를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에서 1번은 나무꾼과 선녀라고 하고 2번은 가구 판매점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1, 2번만 보더라도 우리가 나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두 사람의 관계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건지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 나무꾼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주진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준다? 꾸준하게 요 수능 기출을 보면은 요 유형은 항상 어떻게 그 힌트를 주냐면은 첫 번째, 순서는 이제 맨 위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이기도 해요. 위치는 랜덤이다. 하지만 꼭 주는 방식이 뭐더라? 나의 도끼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나의 도끼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나무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아니면 제가 배송해 드릴게요. 주어 동사로 제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유격과 명사의 표현,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글의 이 문제 유형에서는 답의 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들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아까 언급했던 할 일 고르기 문제는 보통 1, 2, 3, 4, 5번 5개 중에서 하나는 등장하지 않고요. 4개를 주로 언급하게 돼요. 그래서 4개 중에서 처음에 이거 했니? 아니? 그래서 지우기 방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럼 이거 내가 해줄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2번 정도 거절한 다음에 3번째로 나오는 게 답이기 때문에 할 일 고르기 문제는 아무래도 앞에 거에서는 지워주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힌트를 들어서 풀면 되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미리 읽어서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우리가 정답을 맞출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듣기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내가 가진 능력이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법이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보다 미리 스포로 미리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받아쓰기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대로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받아쓰기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듣기 문제를 먼저 푸시고 푼 문제 중에서 내가 이해도가 좀 낮았거나 듣기 내용이 좀 잘 안 들렸던 거를 하나를 골라요. 한 문항을 골라줍니다. 요 한 문항을 골라주는데 이 어디서 끄집어낼 거냐, 모의고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책을 보면 영어 듣기 책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간접 연계도 되죠. 영어 듣기 책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한 문제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요 전체 문항을 다 받아 쓸 거예요. 왜 전체를 다 받아 쓰는 걸 추천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형은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 유형은 보통 답의 근거가 여기에 있구나. 요걸 반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통째로 받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제 듣고 받아쓰기를 할 때 EBS 같은 데서는 이렇게 듣기 음원을 구하신 다음에 받아쓸 때는 어떻게 하더라? 한 문장씩.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조금 듣다가 안 들린다 끊고 조금만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한 번에 들을 때는 한 문장 단위로 듣는 거야. 그게 짧든 길든. 아까 뭐 때문에 우리가 놓친다 그랬지 얘들아?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순과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뒷부분이나 중간 부분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춰줍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써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영어 실력 약한 친구들은 아마 철자도 약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되는 영어 철자로 적지 마시고요. 한국어로 쓰셔도 괜찮아요.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자를 잘 모르죠, 그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발음을 모르겠으면 그냥 한국어 소리 들리는 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어순대로 지키면서 최대한.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듣고 쓸 수 있는 만큼 써요. 중간에 구멍이 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얘들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스크립트를 이쁘게 쓰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한 번 더 들어요. 그치? 한 번에 다 쓸 수 있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못 쓰겠으면 한 번 더 들어요. 그럼 이제 아까 쓴 게 잘못됐으면 지우기를 지우지 마시고요. 처음에 자기 귀에 어떻게 들렸는지 기록을 남기는 게 나으니까 그냥 두 줄로 긋고 새로 고쳐 쓰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빼먹은 게 있으면 끼워 넣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아니면 더 붙일 게 있으면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장 듣고 쓸 수 있는 만큼 또 한 문장 듣고 쓸 수 있는 만큼 들으면서 쓰는 건 아직 힘들 테니까 처음에는 멈춘 다음에 써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세 번 정도까지 들었는데도 내가 받아쓰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넘겨주셔야 돼요. 더 이상 들어도 어차피 잘 안 들릴 거기 때문에 세 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받아쓰기를 해서 이제 완료를 했다. 그럼 이제 우리 뒤에 있는 답지를 꺼내서 스크립트를 꺼내서 스크립트와 자기가 쓴 걸 이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쳐 쓴 것들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다른 색깔 펜 같은 걸로 이제 아니다, 뭐 철자를 고치든지 아니 뭘 집어넣든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필로 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한 부분, 스크립트로 한 부분은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답을 고쳐 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지문이 어떻게 유형이 흘러가는지도 보고 어떤 문장에서 내가 주로 약한지도 기록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스크립트를 고쳐줌으로써 아, 이 단어 사운드가 이거였구나. 단어와 소리의 연관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더 훌륭한 공부는 뭐다? 요렇게 받아쓰기를 한 지문 전체 듣기 내용을 이제 학원이나 이제 집,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금 전에 받아쓰기 했던 지문들을 뭐 한다? 따라 읽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아까 전에는 한 문장 듣고 멈추고 그 다음에 따라 읽어본다, 따라 써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라 읽기는 똑같이 듣고 멈춘 다음에 자기 말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버스에서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꼭 소리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해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한다만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잘 생각해봐도 모든 우리 말, 언어 배우는 과정은 사실은 listen and repeat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말해보고 다시 똑바로 들어서 해주는 거죠. 발음을 완벽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어순,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 사운드구나. 자기가 인식만 되면 되니까 너무 발음에 구애받지 마시고 순서에 주의하면서 따라 읽기를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소리를 듣고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첫 단어 몇 가지 따라하다가 뒷부분이 흉 하고 이제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따라 읽기를 할 때 먼저 한국어로 영어 순으로만 배열해 보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케이크, 내가 어제 먹은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케이크이고 내가 어제 먹은 이고 그 다음에 was delicious 같은 말을 이제 영어로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영어 어순대로 표현해 준 다음 그거를 각각 영어로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따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듣고 바로 따라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많아진다면 그런 문장과 단어들은 절대로 듣기 때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나아지고 싶은 친구들은 받아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집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따라읽기 연습까지 해주시면 진짜 빨리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쓰기 연습과 따라읽기 연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까지 가미가 되면 쌤이 이제 가르쳐 보면은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주만 연습을 해도 듣기를 막 여러 개 틀린 친구들이 뭐 한두 개밖에 안 틀린다든지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성취감도 느끼지만 사실은 요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듣기만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듣기를 통해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지 얘들아? 그죠?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진다. 사실은 해석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듣기를 공부하는 김에 해석 속도, 기본적인 문장의 해석 속도를 높이고 단어 정확성을 높이는 공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영어가 아직 약한 친구들한테 강추드리는 공부 방식이고요. 약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난 듣기를 막 대여섯 개씩 많이 틀린다.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그러니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받아쓰시면 되고요. 나는 생각보다 그래서 듣기에는, 난 영어가 약하긴 하지만 듣기에서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아.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통 평균적으로 친구들한테 시켜보면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려요. 물론 처음에 이제 듣기 파일 다운로드 받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2, 3회 혹은 한 번 정도 일주일에 까먹지 않고 요일을 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좋다, 하면 좋겠네까지는 가는데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까먹어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신 친구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나 해보셔야 돼요. 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아쓴 결과를 가지고 영어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이제 보기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친구에 맞는 조언을 드리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크게 한번 정리하고 맞춰볼게요. 첫 번째,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뭐다? 단어 때문에, 단어 친숙함과 발음 요소 때문에. 두 번째는 영어의 어순 때문에 놓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한다 그랬지, 얘들아? 첫 번째, 유형을 이해하고 미리 선택지를 가지고 예측하는 전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푸는 것.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어 듣기 실력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받아쓰기, 문장 단위로 중간에 끊지 말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따라읽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능력 자체를 개발시키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듣기를 빨리 나아지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영어 실력을 높이기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어휘력 높이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가 기본 이제 문법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듣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초반이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초반에 이 어려운 부분을 올바른 방법으로 한 번만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점수를 올리기가 편한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또 절대평가기 때문에 난이도 변화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영상에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